네, 안녕하세요. 우리 네이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이 이 영상을 좀 시청하실 거라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우리 네이버가 정말 쉽지 않아요. 다른 종목들은 다 진짜 강하게 8%, 10% 이렇게 상승이 오늘 나왔는데 네이버는 또 오늘 흐지부지 했죠. 갭상승 출발은 했지만 결국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흐지부지한 모습인데 지금 NXT 거래가 되면서 살짝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주분들. 자, 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굉장히 방금 뉴스가 뜨끈뜨끈하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단독이고요. 네이버 두나무, 죄송해요. 그 20%룰 피한다. 실제 지배주주로 지분 제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네이버와 연결된 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뉴스가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이거 네이버의 호재냐? 이거 업비트 관련해서 뭔가 큰 변화가 생기는 거냐? 오늘 나온 뉴스 제목이 이거예요, 주주분들.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 거래소 규제 때문에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만들려던 규제가 이 무엇이었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있었죠. 바로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겠다. 즉 이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한 집단이 20% 이상 지분을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 이 규제였어요. 이 규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 업비트 구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업비트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업비트 운영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두나무라는 거예요. 두나무. 그리고 이 지금 구조를 보면 이 두나무와 이 네이버가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구조가 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이 두나무 합병 구조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었죠. 만약에 이 정부가 지분을 한 묶음으로 보면 지금 지분 구조를 보면 지금 두나무 창업자가 약 19.5%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약 19.5% 두나무 회장이, 그리고 이 두나무 경영진 부회장 김영년이 10%, 그리고 네이버가 약 17%예요. 만약 정부가 이걸 특수 관계인으로 묶어서 계산하면 지분이 거의 몇 퍼센트가 넘습니까?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뭐가 걸립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제에 걸린다라는 내용이죠. 즉 이론적으로 이 지분 강제 매각, 합병 불가능, 구조 변경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뭐였다? 이 리스크였는데 오늘 나온 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부가 지금 검토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실질 지배주주 기준으로 나눠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두나무 창업자 지분 그리고 이 네이버 지분 이걸 같은 집단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즉 각각 따로 20% 규제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 송치영 창업자가 19.5%, 네이버가 17%, 각각 20% 아래예요. 즉 규제 문제가 아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뉴스가 의미하는 걸 이렇게 해석하죠. 최악 시나리오는 면했다, 피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3년 유예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디지털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두되 이 적용 시점을 3년 뒤로 미루는 안이 유력하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상자산 거래소 구조를 보면 이 업비트와 그 다음에 빗썸 그리고 코빗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 대주주 중심 구조예요. 만약에 바로 이 20% 규제를 적용하면 시장 전체가 뭘 바뀌어야 됩니까? 이 구조를 아예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3년 동안 유예 카드를 꺼낸 거예요. 주주분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또 하나 검토되는 내용은 합병이나 신설 법이 된 경우엔 일정 기간 20%를 넘어 30% 이상까지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안도 같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율을 거치면서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방안이 뭐냐면 일시적으로 이 30% 이상 지분도 허용을 하겠다라는 방안이에요. 이 말은 결국 이 정부도 지금 이 산업 자체를 막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뉴스의 결론은 무엇이냐? 엄청난 호재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리스크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네이버와 두나무 구조 붕괴의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이 뉴스가 약한 호재 정도로 일단 해석이 되면서 너무 급등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보여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죠. 그래서 네이버 주가는 올라갑니까? 이거는 차트를 봐야죠. 차트를 같이 한번 일봉으로 봤었을 때 최근 네이버 고점을 봤었을 때 29만 2천 원까지 올라갔었고 지금은 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3월달 엄청나게 폭락을 해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좋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점이에요. 아래 꼬리에서 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는 거고 지금 가격이 지금 22만 2,500원대에서 일단 머물고 있어요. 즉 이미 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빠졌다? 20% 이상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대형주가 20% 조정을 받으면 보통 이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이버도 지금 그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가격이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지금 구간에서 일단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먼저 물으신다면 저는 권장드리지가 않는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당장 내일 모레 뭐가 있습니까 주주분들?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3월 10일. 왜냐면 제가 이거 선물 옵션 만기일 때문에 지금 조정이 더 한번 올 수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선업 미결제 약정을 같이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미결제 약정이 지금 초록 색깔인데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기존 포지션이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새로운 롱 포지션,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세력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일부 기존 숏 포지션 일부가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갭 상승을 만들어냈죠. 유가 상승, 유가 급락과 더불어서 미국장 상승도 보여줬고 오늘 갭 상승 출발한 건 맞지만 결국에 어느 정도 쇼커버 물량만 들어온 거지 아예 롱 포지션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롤오버라는 전략이에요. 롤오버는 무엇이냐면 이 3월 선물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음 선물 옵션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6월달이에요. 이 6월달로 2월을 하겠다는 거예요. 카드값 2월 아시죠? 그 2월과 똑같이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롱 롤오버랑 숏 롤오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미결제 약정이 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주가 상승도 아니고 주가 하락도 아니면 베팅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주주분들? 지금은 단순 쇼커버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요. 만기 전에 지금 이거래일 전이잖아요. 어느 정도 쇼커버 반등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흔들기를 만들어서 지수를 중간으로 일단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만기 이후에 관망을 하게 돼요. 관망을 하고 나서 눌림 또는 조정이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추가 매수를 왜 권장드리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 롱 포지션 3월 11일과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롱 포지션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롤오버가 없는 뜻이에요. 없다는 거기 때문에 만기 이후에는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만기 이후 조정 구간에서 이 저점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는 게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홀딩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이나 그다음에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대응 나는 기준과 원칙이 없어서 네이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장기적으로 네이버 정말 좀 많이 버티셔서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호재가 올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려보면서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그널들이 포착이 됐었을 때 금액 비중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와 장기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오픈해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네이버라고 문자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이 고점에서의 대응 그리고 이 저점에서의 대응 이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이 금액과 비중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네이버라고 문자 3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일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50% 정도는 일단 현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 구간 이 옵션 만기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저점에서 어느 정도 추가 매수하는 방법이 우리가 나중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반복적인 방법으로 세 자릿수 이상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걸 놓치실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실시간 대응 알려드릴 거고 내일 장 초반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이버라고 문자 3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주주분들? 그리고 솔직하게 제가 많이 좀 요즘 느끼는 게 있어요. 혼자 고민하다가 이 타이밍들을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점. 방송 끝나고 문자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비슷해요. 왜 이제 봤을까요? 김 교수님과 함께 대응을 했었어야 됐는데 우리 전쟁 시그널 나왔을 때 장 초반에 무조건 대응을 하셨었어야 됐어. 정말 3월달에. 그래서 좀 많이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조금만 빨리 대응했어서 이런 20%라는 급락, 이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영상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 중요한 시장 포인트가 나오거나 대응 타임이 필요할 때 문자로 먼저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거창한 거 아니고요. 지금이 관망 구간인지 대응이 필요한 구간인지 조심해야 할 흐름인지 핵심만
빠르게 전달 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내일 대응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옵션 만기 이후에 저점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네이버라고 문자 3글자만 남겨주시고요. 솔직하게 제 개인사 얘기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투자해서 정말 쉽지 않았어요. 손실도 굉장히 많이 받고 빚도 억대였고 멘탈이 완전히 흔들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느낀 게 딱 하나였어요. 혼자면 더 힘들고 조정구가 나왔을 때 누군가가 같이 면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방향성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주주분들 혼자 불안해서 엉뚱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거나 이 무리하게 진입하는 상황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주주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제가 주관적 감정적인 매매가 아니라 이 객관적인 대응을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 네이버라고 문자 3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네이버 화이팅 한 번만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감사합니다.